한순간에 무너진 평화로운 가정. 아이의 친권을 두고 벌어진 냉혹한 전쟁. 그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의 친권 다툼. 그 속에 숨겨진 외도와 배신. 그리고 출생의 비밀까지 말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10년 차 미선과 태수 부부.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8살 된 아들 하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그럭저럭 괜찮은 수입,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남편 태수의 잦은 야근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냄새, 늦은 귀가, 차가워진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핸드폰을 절대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습니다. 혼자 눈물 삼키며, 혼자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니 아들의 친권까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순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아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넌 양육비만 대면 돼.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밤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한테 빠져있던 사람이.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가 키워야 해. 법으로 따져도 내가 유리해.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참다 폭발한 미선. 결국 이 부부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부부 생활의 끝은 냉혹한 법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권 소송이 시작되자 진흙탕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파헤치고 비밀을 폭로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미선 측 변호사가 남편 태수의 비행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술, 도박, 그리고 외도까지 말입니다. 특히 외도 상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집 여자 정이었습니다. 정이는 45세 이혼녀, 태수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둘은 2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심지어 주말이면 모텔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수가 정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하면서 정희를 속여왔던 겁니다. 미선이 집에서 아이 돌보고 생활비 벌려고 파트타임 일까지 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10년을 함께 산 부부의 현실이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내랑은 이미 끝났다고, 곧 이혼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직장 동료라고 하던데. 태수 씨는 저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의가 울먹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내에게도 거짓말, 외도 상대에게도 거짓말. 2중, 3중으로 거짓말을 해온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선은 감정에 복받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태수 씨 친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예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태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이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비밀, 그것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의 고백 이후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10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태수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선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선이 말한 교통사고로 죽은 옛 남자친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에도 장례식 기록에도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선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태수 측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옛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진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선의 대학 동기였던 한 여성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선이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고. 그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태수 씨랑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친구가 증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DNA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태수 씨 아이가 맞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선의 고백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미선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DNA 검사로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겁니까?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친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태수 씨한테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태수 씨가 친권 주장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순간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권을 지키기 위해 친자식을 친자식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어머니. 이게 과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태수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미선은 친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원고는 친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는 남편 태수에게도 따끔한 말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역시 혼외정사, 도박, 음주 등으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큽니다. 두 분 모두 부모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둘 다 아이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복수심을 앞세웠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8살 아들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빠도 엄마도 다 싫어요. 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8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른의 말보다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은 미선에게 주되 태수에게 월 2회 면접 교섭권을 부여한다. 양육비는 태수가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미선은 위증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미선은 친권을 얻었지만 위증죄로 벌금을 물어야 했고 태수는 아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아이는 부모 모두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선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태수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선은 생계를 위해 2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엔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일합니다.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태수는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 2회 만나기로 한 면접 교섭도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수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거부하자 점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육비조차 제때 보내지 않습니다. 새 가정에 신경 쓰느라 옛 가정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11살이 된 그 아이는 학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트라우마와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또래보다 위축되어 있고 자주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친권 다툼에서 진짜 피해자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서로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아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미선은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친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엄마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 아이는 엄마를 믿지 못합니다. 엄마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항상 의심합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거짓말했어요? 나는 엄마 거짓말 때문에 더 창피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태수도 후회합니다. 외도만 하지 않았어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이름도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선은 요즘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좁지만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했는데 이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미선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젓습니다. 미선은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가자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합니다. 미선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는 짜증을 냅니다. 엄마, 나가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미선은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쉽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미선이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해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선은 아이를 데리고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와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부모님의 이혼과 법정 소송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새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겁습니다. 옛 아들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을 거부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태수의 재혼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옛날 아들 생각 많이 하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돼요.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용기를 내서 아들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아이는 태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 사람 몰라요. 가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이혼은 부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친권은 아이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선은 친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하고 가정을 팽개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친권을 주장했을까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아이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친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발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부모의 싸움에서 아이를 도구로 쓰지 마세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선처럼 위증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나쁜 본보기가 됩니다. 진실은 아파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법정에 가면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들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